안녕하세요. 윈돌군입니다. 신혼부부의 한 달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앞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월 수입을 얻고 있고요. 맞벌이 가정이었으나 현재는 아내가 임신으로 그만두어 현재는 저 정도의 수입으로 한 달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 생활비가 지출되는 내역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저축인데요. 고정적으로 150만원을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1년짜리로 들고 있고 이율에 상관없이 주거래은행을 이용합니다. 이 3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목돈이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기도 하고 기간이 너무 길어 이자를 받는 성취의 기간까지 너무 길더라고요. 어차피 이 3%대의 이율이라 이자의 목적보다는 돈을 고정시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고정저축의 비율은 50%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벌이일 때는 250만원 이상을 저축했고 혼자일 때는 300만원을 적금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월급이 적을 때 더욱 통용되는데 평균 200만원을 번다고 하면 120만원 이상은 저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버린다면 자산은 계속 그대로일 테니까요. 120만원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대략 1,500만원 정도가 모이는데 이를 6.6년을 모아야 1억에 도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거지를 구하던 자영업을 하던 투자를 하던 안정자금이던 1억은 있어야 뭐든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욜로도 좋지만 30대가 넘어갈 때 어느 정도 자산을 비축해 두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20대만 살고 끝날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너도 50% 적응 못하면서 무슨 말이냐 하시면 나머지는 대출 원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현재 신혼집을 1.8억 정도에 매매를 했고요. 8천만원을 2.35% 금리 10년 상환으로 디딤돌 대출을 했습니다. 현재는 원금이 5,7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원금 55만원 정도에 이자 11만원 정도에서 60만원 후반대를 대출을 갚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대출한 지는 1년 되었는데 2천만원 정도 중도 상환을 한번 했고요.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생기는데 디딤돌 대출 기준으로 한번 계산하면 원금 곱하기 1.2% 곱하기 3년 빼기 대출 경과일수의 3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대출한 지 3년이 넘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중도 상환하여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이자보다는 무조건 이득이므로 중도 상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도 빚을 싫어하는 타입이고 현재 집은 10년 안에 매도 계획이 있기에 10년 상환으로 하고 일부 빚을 갚기도 하였는데요. 집값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젊은 세대들이 목돈이 있기가 쉽지 않으니 30년 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달 큰 금액의 고정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30년 후 돈 가치가 지금보다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30년 상환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가보시면 되고요. 일단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12만원에서 13만원 나갑니다. 인터넷 플러스 TV 비용이 4만원 나가고요. 가스비가 3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주거비 고정 비용으로 20만원이 나옵니다. 저는 많이 절약해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 요금인데요. 저는 3G 무제한 요금제 33,000원, 음악 스트리밍 6,600원에서 4만원 정도 나오고 아내는 LTE 기본 요금제 33,000원, 플러스 기기 할부금 33,000원에 카드 할인을 17,000원 받아서 49,000원 정도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폰 사용자인데요. SE 모델을 20만원으로 공기계를 사서 3년 넘게 사용하다 최근에 SR 중고를 50만원대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S, 6 플러스, SE, XR 순으로 바꿔 사용했는데 4S나 6 플러스는 기기 할부금에서 5만원 정도의 요금이 나왔던 것 같고요. SE부터는 공기계로 사용하고 가족 할인까지 해서 3만원대에 이용하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4만원이 되었네요. 아내는 기본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모자라지 않냐고 하니 직장에서고 집에서고 와이파이가 다 되는 데다가 멤버십 포인트,
혜택, 데이터 룰렛 이런 것들로 1기가씩 받으면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3기가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둘이 합쳐 9만원 정도를 통신비로 지출하네요. 다음으로 무이자 할부로 나가는 것들인데요.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차 보험 정도가 있겠네요. 자동차세는 제가 타고 다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선납 할인 받아서 54만원 정도 나가고요. 아내가 타는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 선납해서 23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재산세가 33만원 정도, 자동차 보험은 아내랑 저 각각 50만원씩 해서 합의 100만원입니다. 혼자 살 때는 이런 것들도 일시불로 처리하였지만 예측 가능한 고정비용 지출을 위해 할부로 돌리는 편입니다. 항목당 60만원 정도로 가정하고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는데요. 보통 두세 개 정도의 항목이 결제달에 들어있으므로 30만원 정도 지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고정비용은 신용카드로 지출하는데 한 달 평균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기름값은 회사에서 비과세로 13만원이 따로 나오는데 저는 15만원 정도, 아내는 3만원 정도 지출하는데 대충 지원 유류비로 퉁치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데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데 부가적으로 반찬 사먹는 것까지 하면 일주일에 7만원, 한 달이면 30만원 정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외식이나 배달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 1회 정도는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해서 월 20만원은 나가는 듯 하네요. 의복은 저는 기본적으로 안 사고요. 옷이 필요해지면 1년에 한두 번 가는 쇼핑센터에서 본 후 가격 비교를 하고 구입하는데 작년에는 이너웨어 2벌 정도가 전부입니다. 아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2, 3만원 정도의 옷들을 구매하고 계절 바뀔 때 계절옷 한 벌 정도 사는 게 전부인데 지금은 임신을 하고 있어서 거의 산 것이 없네요. 미용실은 저는 2, 3개월에 한 번 가는 편이고 커트 비용으로 만원 소비합니다. 아내의 경우 1년에 두세 번 펌을 하는데 10만원 중반 비용인 것 같네요. 그 외에 용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저는 흡연자라 담배값이 13만원 정도에 한 달에 한 번 술값 계산하면 20만원, 아내도 가끔 카페에 가거나 친구들 만나고 사고 싶은 것들 사는데 20만원 정도 해서 각자 용돈은 20만원, 총 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대략 35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아내도 100만원 이상 저금하고 남은 돈으로 살던 패턴이 있어 아직은 지출이 과하네요. 근데 아직 지출할 항목이 많이 남았지요. 경조사비, 문화, 여행, 선물, 자동차 수리비, 의료비 등 변동 지출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잔업에 따라 월급의 변동이 심한데요. 월급이 많은 달에 남은 자금이나 성과금, 임금 인상 소급분 등 잉여 자금을 CMA 통장에 넣어둡니다. 이후 금액이 큰 변동 지출을 할 때 이 돈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놓고 경조사비도 많은 달이 아니면 CMA 통장에서 쓸 일이 없이 웬만하면 기본 월급으로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작년에는 적금 1,800만원에 남은 잉여자금 500만원 정도에서 2,300만원을 모았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혼수 비용도 지출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용품도 많이 구입하면서 지출이 좀 많았는데요. 올해는 아이에게 쓰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2천만원 이상 저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부부가 생활하는 생활비인데요. 살펴보면 보험이나 연금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째로는 더 이상 지출할 여유가 없는 것, 두 번째는 상품에 대한 필요성 및 신뢰를 느끼지 않아서입니다. 연금 같은 경우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55세 이후 연금을 받지요. 연말정산 최대 공제액인 400만원, 즉 34만원씩 납부했다고 했을 때 한 달에 34만원의 고정비용과 동시에 1년에 400만원의 돈이 묶입니다. 최소 5년이지 10년 이상 묶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0년으로 치면 4천만원인데 상당히 큰 목돈입니다. 10년 이상 몇 천만원대의 돈이 묶여 있는 것이지요.
이런 페널티를 앓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말정산 공제액 52만원입니다. 물론 아주 큰 돈인데요. 앞서 언급한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큰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이 크고 목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상황이 완전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거나 현재 월 수입이 많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든지 하시면 연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태아보험에 부부 각각 실비보험 거기에 조금 추가하면 3인 가족 기준 월 20만원 정도 지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1년에 240만원, 10년이면 2,400만원입니다. 고정지출 월 20만원이면 일반 가정에서는 큰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최근 10년 이상 동안 몸살이 심하게 걸려 링거 5만원짜리 맞은 게 보험 타먹을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아내 또한 자잘하게 병원은 갔지만 아무리 해도 한 달 보험비보다는 적게 지출을 했겠지요. 물론 아기는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조금만 아파도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도 보험은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험 청구를 받았다고 보험을 안 낼까요? 매달 나갑니다. 오히려 받았을 경우 손해율에 의한 할증도 있습니다. 보험이 모든 질병을 보장해 줄까요? 입원비는 보장되겠지만 세상 살면서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는데 보험을 들었음에도 모든 상황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없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아직 젊고 보험을 권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장년 시기에 아파서 수혜를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나이 들어서 들면 가입도 안 되고 더욱 비싸겠지요. 그러나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분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 보상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큰 병 치레를 많이 하였고 아버지도 크게 아프신 적이 있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큰 부담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제일 좋은 것은 안 아프다면 보험비의 고정 비용을 줄이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꽤 큰 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 차이지만은 보험에 100만원이 넘는 많은 돈을 넣는 분들도 계시기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보험 약관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보험사는 돈을 봅니다. 정말로 보장받는 것이 이득이라면 망해버린 외국계 보험사들처럼 보험사들이 속속 망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에 첨언이 많아서 보시는 분들이 힘드셨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요약하자면 한 달에 350만원의 지출이 있습니다. 저축, 대출 떼면 둘이서 150만원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가계부는 쓰지 않는데요. 앞서 말한 지출들이 평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은 어플로도 연동해 놓으면 지출 정리가 잘 되고요. 가계부 쓰면서 지출 항목만 많고 항목에 목표 금액 정해놔봤자 거의 안 지켜집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돈이 모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노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심플합니다. 감당할 만큼 저금하세요. 250만원 버는데 5년 안에 1억을 모으고 싶다고 하면 적금 200만원 넣고 나머지 50만원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끼고 싶지는 않고 할 거는 하면서 살고 싶다 하면 200만원 벌면서 80만원 저축하면 됩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도 그냥 다 사라집니다. 목표를 가지고 적금만 안 깨면 그게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안 한 친구들과 가끔 백화점 한 번씩 갔을 때 100만원 하는 옷도 척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사람마다 참 다르구나 하고 느낍니다. 일주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더욱 절약해서 우리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